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투입된 경찰 병력 5,500명, 작전 시간 13시간.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고 민주노총 본부에 들이닥쳤습니다.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최루액까지 뿌렸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경찰 진입이었습니다. 경찰은 닷새 전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며 수색영장 없이 무리수를 뒀지만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어제 밤까지 민주노총 건물에 있다가요. 예. 지금은 나와서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네. 일단 어제 상황을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렸던 건 금요일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쯤에 들이닥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금요일 저녁부터 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밀리고 하면서 아마 일요일 새벽에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상황이 됐었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나 또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경향신문사 건물로 모여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 안으로 무리하게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불법이다. 파업을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전 9시께에 경찰 병력이 공권력을 투입을 했던 거고요. 난입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정도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19 구급대까지 불러서 유리문을 부시고 유리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걸 부시고 이 인명에 부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이닥쳐서 계단을 통해서 15층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었던 많은 시위대들에 대한 최루액 같은 걸 뿌리면서 그리고 그 경찰 병력을 통해서 시위대와 계속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건물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체루액을 뿌리고요. 예. 그리고 외부에 있던 시민들 향해서도 뿌렸던가요?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외부에 있었던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대를 통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삼엄한 상태였어서 국회의원들이 그 일대를 통행하는 것도 막혀 있어서 한두 시간 이상씩 의원들까지도 통행 제한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계엄 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일대 5,500명이 그 포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짐작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건물 외곽에는 매트리스도 깔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 투신 등의 상황 등까지도 예비를 했던 건가요? 예, 처음 진압작전이 시작됐을 때 좀 9시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개의 대형 매트리스 설치가 시작이 됐었고, 그 매트리스 설치가 다 완료됐을 때쯤 경력이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네.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 확인을 통해서 알려졌었던 거였고요. 예. 그 전에는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포 당사자가 그 현장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불법적으로 수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게다가 문을 정상적으로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해머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부수고 들어갔었던 거죠. 그 네. 과정들은 모두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영장 없이 들어간 거죠.
예. 네. 게다가 수색영장을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것은 그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건물 안을 수색하는 것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난입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그 건물 앞이나 어디 그 수배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체포를 하는 것만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분들이 있었으면 뭐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법적인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작전이 진행될 그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공식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경찰에서 그걸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민주노총의 공권력이 투입된 것,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후에 출범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상황을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나 실시간 속보로 접하셨을 텐데,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청와대 박근혜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포갑의 구체적인 상황이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더 큰 저항들, 반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가한 작전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철도 파업이 2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철도 파업과 관련한 그리고 수서발 KTX 분할 매각과 관련한 언급을 직접 챙겨서 말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고 제가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청와대의 둘러대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인지요? 예, 그렇게 민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5,000명 이상 투입되고 또 물론 언론사라서 뭐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언론사 경향신문사가 신문을 제작하는 그 시점에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이런 점을 볼 때도 청와대가 그 허락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이 벌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군요. 네, 게다가 그 경향신문사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한 건물이었고요.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위로 이 체포영장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13, 14, 15층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계단이 굉장히 한 명 반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넓이였고 난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제1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했었고 민주노총의 변호인단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경찰에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행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오전 9시 반경에 진입작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을 경찰이 장악한 것이 저녁 한 7시 무렵이라고 하던데 맞던가요? 제일 위까지 장악한 것은 그렇게 됐을 텐데 오전 11시경을 넘어서서는 로비를 포함해서 완전히 출입이 통제되면서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갔던 거군요. 예. 네. 지금 철도노조 파업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공권력의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강력한 대응인데 이 공권력 집행을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이 파업 대우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2박 3일 동안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자신들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러 체포하러 경찰병력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이 파업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표정에서나 말에서나 상당히 당당함이나 심지어 여유나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파업이 최근에 보기 드물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2009년 파업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업의 의미 그리고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잘 확산이 되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해서 높이 좀 각인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파업 대오 자체가 노동조합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23일 이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 파업 이렇게 돼서는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네. 그 정도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 게다가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서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꼭 이기시라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많은 힘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벌이면 워낙 언론이 좀 편파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철도 파업이 이번이 최장 기간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라셔요. 예. 그동안에는 8일이었던가요? 네, 2009년에. 예. 네, 그때가 최장이었는데 지금 벌써 2주가 넘었죠? 네, 오늘도 15일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업 대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그 불법 파업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당당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언론에 보면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또 철도 노조 입장은 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죠. 네, 어떤 점에서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수소발 KTX 분할 매각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업을 시작했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였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정부가 그리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그동안 발언들 그리고 정부와 코레일의 행동들을 보면 국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향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막자는 법제화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코레일에서는 일체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고 철도노조는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권을 정당하게 활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필수 유지 인력을 계속 배치를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끝까지 지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대화를 통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차례 코레일과 정부 측에 대화를 할 것을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기구라든가 소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었던 것이 정부와 코레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사 간에 이 문제를 놓고 교섭이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풀 때까지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몇 달 동안 노사 협상을 벌여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알려진 바대로 네. 정부에서는 코레일에서는 계속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고요. 네.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한 그 노조의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입장이 갈린 거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네. 노사 간의 교섭이 있고 그 교섭이 결렬돼서 노동이 중재 조정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서도 타협이 안 됐을 때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레일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배치 인력을 뺀 나머지 노동자들만 파업에 들어간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킨 파업이냐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정부나 코레일에서 이것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은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나왔었던 일이고요. 네. 9일에 파업을 시작했었던 것은 그 직후에 코레일 이사회가 열리고 그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분할 매각과 관련한 면허권 발급이 결정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을 앞두고 파업이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그 파업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철도 노조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 코레일에서나 정부에서나 경찰에서 언론 등에서 이것을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이 파업을 노동조합의 명분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불법 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사 간 교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28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게 이제 어제 갑자기 결정된 것이죠. 어제 상황으로 인해서 결정이 확인이 된 것은 맞는데, 네. 그렇죠. 23일 확대 감독 파업과 28일 총파업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만, 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민주노총 여러 사업장들의 연대 파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이미 파업 시작 초기부터 형성이 돼 있어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일 도심에서 아무래도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그럴 거고, 야당의 경우도 어제 보셨겠지만 그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 건물에서 모두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수십 명의 의원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더 심각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국회 차원으로도 야당부터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국회로서 노력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벌써 한 달이 됐군요. 단식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예, 많이 회복했고 많은 분들 걱정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었습니다.